이 전 세션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지금 해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혁신, 기술 기반의 혁신,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 하고 컨설팅이나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여러 세션들이 해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제 세션만 유독 이제 제가 사실 유튜버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분야 유튜버들이 지금 해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유튜버도 아닌 저일까요? 라는 이제 아마 그 질문을 가졌었는데, 이 분야가 이제 비즈니스나 어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분야들이 사실 이제 적절한 유튜버를 아마 찾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게 되었고요. 제 이제 미션 자체가 메인 세션보다 더 재밌는 해설 세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메인을 듣고 오셨다면 제 해설과 같이 이제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제 해설 세션을 같이 들으시면서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세션을 제가 해설하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피커가 둘 다 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서 했던 그 세드리고 프랑스 그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계, 아버지가 한국인이시고요. 요번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하게 된 이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의 CEO는 부인이 한국계입니다. 클로에라고 2017년에 한국계 여성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한국 사랑이 이제 지극한 또 글로벌 비즈니스맨 중에 한 분이신데, 아직 이제 세션이 시작되기 전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이 에어아시아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 토니 페르난데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자리에 섰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저가항공사 LCC죠. 로코스트 캐리어라고 불리는 저가항공사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 저가항공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할 때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좌석을 가지고 한 사람을 태워서 1km를 이동시켰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회사일수록 저가항공이다라고 하는데, 그 용어가 보통 이제 ASK Available Seat Kilometer 내지는 ASM Available Seat Mil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가장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람을 운송하는 그런 이제 항공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션의 주제가 항공사에서 여행 및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니 페르난데스 CEO가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이 토니 페르난데스는 사실은 이 항공업이랑 사실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근데 공부를 할 때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항공권을 못 구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항공권 구하기 힘들어서 되겠나? 이거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항공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1년에 사실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어떤 그 정부 소유의 재벌 기업이었는데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매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01년도에 이제 토니 페르난데스가 그 인수를 하는데, 그때 인수 가격이 1링깃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돈이고요. 1링깃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300원에 인수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항공사를 300원에 인수해요? 그랬을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부채가 13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단 딸랑 2대밖에 없었는데 부채만 130억, 140억. 그 부채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니 페르난데스가 이제 인수를 했고요. 이 토니는 그때부터 이 저가항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기다 적용해서 여행이 앞으로 많아질 거고 로코스트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항공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드디어 토니 페르난데스가 나와서 강연을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세요. 1964년생이니까 이제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고요. 지금 토니 페르난데스가 사실은 이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그룹의 이제 CEO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가 또 유명하냐면 혹시 박지성이 뛰었던 그룹 혹시 아시나요? 그 축구팀? 이름이 아마 제가 축구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 축구팀 이름이 뭐였더라요? 축구팀이 퀸즈 파크 레인저스네요.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네, 박지성이 뛰었던 그 팀이기도 유명. 그래서 이제 박지성이 에어아시아에 실제로 홍보대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토니 페르난데스가 이제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 산업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럼 당연히 여행과 항공이겠죠. 비행기가 안 뜨니까 뭐 여기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들이 다녔고 가장 큰 LCC였던 이 에어아시아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95%의 비행기가 전부 공항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엄청나게 손실이 계속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그 항공사들은 지금 문을 닫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LCC들 매물로 나와서 뭐 인수합병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에어아시아는 그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지금 한 30% 40% 정도 다시 이제 운항을 재개하면서 서서히 정상화를 지금 꿈을 꾸고 있고 정상화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토니 페르난데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그 이슈들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제 에어아시아가 다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떤 방법들을 썼고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지금 이제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어쨌거나 항공기를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토니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진단하고 무엇인가 비행기를 타고 할 때 어떤 그 겪게 되는 과정이나 보안 조치 같은 것들이 과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가 당시 그 예를 하나 드는 게 지금 9.11 때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 뭐 테러 때문에 아랍계 보안 검역 굉장히 심했고 여러 이슈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뭐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그때 무엇인가 준비를 잘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위기 극복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토니가 생각하는 에어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화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드릭 오랑 사실 비슷한 거죠. 디지털. 지금이야말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시기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이 더더욱 중요해지는데 사실 이 에어아시아가 18년 전에 이미 그 디지털로 티켓을 팔았고 디지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그때부터 많았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서 구매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아시아 보면 그 예전에 엑스페디아랑 협약을 맺어서 엑스페디아 앱을 에어아시아 고라는 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약도 하고 뭔가 호텔이나 이런 것들 뭐 찾는 것도 도와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토니가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이제 에어아시아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투자와 함께 그 에어아시아가 가야 되는 디지털에 대한 다양한 이제 마일스톤들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저것이 에어아시아가 지금 꿈꾸는 부분이고요. 이 꿈꾸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금 토니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항공사들이 항공업만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항공업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항공업이 아닌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을 창출을 해내고 그것들을 항공의 그 핵심 역량과 연결을 해야지만이 이제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디지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 디지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에어아시아의 자회사 중에 AD라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데요. AD가 이제 아시아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약자이고요. 이 AD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고객의 데이터를 취합한다거나 분석하고 고객의 수많은 여행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고 분석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산탄이라고 하는 그 음식 프랜차이즈까지 지금 진출했습니다. 산탄이 여기 재밌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게 패스트푸드예요. 근데 어떤 패스트푸드냐? 기내식 패스트푸드인 거죠. 그 에어아시아가 기내에서 팔고 기내에서 이제 그 고객들에게 서빙을 했던 그런 기내식들을 똑같은 레시피에 지상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해준 그 프랜차이즈가 바로 저 산탄이라는 거고요. 그 산탄이라고 하는 지금 프랜차이즈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만 갖고는 뭐 안 되니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게 이제 클라우드 키친 같은 새로운 이제 그 F&B의 비즈니스의 확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에어아시아닷컴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월 6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항공권만 지금 판매하는데 여행 앱이나 뭐 항공만 갖고는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어떤 여행의 정보라든가 여행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뭐 렌터카도 예약하고 뭐 아니면 그 여행지의 수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까지도 최적화해서 시간을 줄이면서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하겠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처럼 뭐 국제선을 탈 수 있는 뭐 패스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마일리지 로열티 프로그램이에요. 로열티. 그래서 빅 로열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빅 로열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고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 내지는 여행의 어떤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데 그 고객들에게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로열티 카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하는 그래서 뭐 건강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곳까지 확장을 하는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가 지금 이제 토니 페르난데스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항공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그 항공 운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송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의 이제 확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앱을 처음 출범할 때도 회의적이었고 뭔가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새로운 항공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야 내지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새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투자도 많고 실제로 효과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에어아시아가 그동안 쏟아온 노력과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이제 믿고 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고객들이 단순히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 말고 이제 물건이 움직여야 되는 기회가 더더욱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스나 이 물류 쪽에 더 많은 힘을 실겠다. 그래서 텔레포트라고 하는 이 그 물류 시스템, 물류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본격적으로 에어아시아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위에다가 이커머스를 지금 얹어서 단순히 그냥 물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매,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까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객 DB와 연계된 어떤 취향이라든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또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제 토니는 뭐를 더 꿈꾸냐면 거기에 라스트 마일까지의 딜리버리 하겠다. 라스트 마일이라면 물건이 예를 들어서 공항에 도착을 해요. 인천에. 그러면 인천까지는 누군가가 아마존이 보냈어요. 근데 인천에서 또 우리 집까지 오는 거는 다른 어떤 물류 회사가 뭐 통관을 하고 또 다른 물류 회사가 운송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토니는 그것들 라스트 마일까지도 전부 심리스하게 연계하고 배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류 체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딜리버리가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여행 리테일의 이제 장점을 살려서 신선식품까지도 배달해 보겠다. 이제 이게 지금 에어아시아의 꿈인 거예요. 발리에서 신선식품 코코넛으로 만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오후 때 주문하면 오후에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토니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과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에어아시아가 만들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항공 운송, 뭐 티켓 판매가 전체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의 전부였다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변화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고객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곳이 되겠다가 이제 이 에어아시아의 토니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에 워낙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본인은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국에 되게 진출하고 싶은데 한국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실 에어아시아를 타본 한국 고객들의 피드백은 되게 나쁩니다.
서비스 별로고요, 안전도 별로고요, 뭐 다 나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2001년에 비행기 2대짜리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회사가 되기까지 여전히 시행착오도 많았을 거고 사고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토니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물류 더하기 이커머스 더하기 항공 더하기 그 위에다가 이제 핀테크까지 지금 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빅페이라고 하는 걸 런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물류가 움직일 때 돈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빅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핀테크 시스템, 디지털 기반의 핀테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런 물류 시스템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페이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객 가치가 극대화되게 만들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총합이 되면서, 사실은 빅페이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토니는 지금 여기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출시해서 뭐 제한돼 줄 수 있을 뿐더러, 그 고객들이 그 페이먼을 뭐 항공권만 살 때만 쓰겠습니까? 뭐 이곳 저곳에서 쓰겠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들이 아마 축적이 될 텐데, 지금 이미 뭐 아시안 지역에 350만 명의 뭐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마도 에어아시아가 더 많은 고객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들을 제안해주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겉모습에 지금 현혹되면 안 되는 게요. 핀테크야 우리도 하고 있고, 뭐 포인트제도 우리도 하고 있고, 마일리지 우리도 하고 있다. 뭐 다 하고 있는데 뭐 쟤네 뭐가 달라. 이렇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반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전략이 있고, 그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과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델타 항공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델타 항공도 올 C쇼에 갔을 때 비슷했어요. 토니처럼, 에어아시아처럼 세상이 변했다. 과거처럼 여행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Future of Travel, 미래의 여행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새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겠다. 그래서 고객들이 티켓을 예매하고 공항에 오고, 공항에서 보딩 패스를 받고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내려와서 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전부 고객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경험을 디자인하겠다. 이게 이제 그 델타 항공이 생각하는 여행의 미래였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델타도 지금 좀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에어아시아도 비슷한 상황을 사실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8개월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 지속되는 속에서 토니의 이야기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지금이 보니까 기회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적기고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디지털로의 확장을 하고 항공업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쩌면 지금만큼 적기가 있을까라고 아마 토니가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여행에 대한 개념,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안전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어떤 개념,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마스크 없이 뭘 탄다거나 뭐 손댄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쉐어한다거나 같은 공간 안,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오랜 장시간 동안 뭔가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항공이나 여행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 뉴 노멀이 닥칠 때에 필요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저는 이번 토니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진단이나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미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또 이 에어아시아를 조금 사전에 조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 때문에 한 것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이 토니가 그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활약을 했고 톡톡히
투자한 가치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VA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에어 아시아 버추얼 올스타라고 하는 거 약자인데요. 비대면으로 고객 서비스를 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예약을 해주는 챗봇이에요. 이 챗봇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고 지금 만들었는데 이 에어아시아에서는 올스타를 내부 직원을 올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어아시아에서 일하는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전부 올스타다. 그래서 올스타가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멋진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추얼 올스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인데 버추얼이죠. 가상의 인공지능 기반의 직원. 그래서 이 직원을 통해서 지금도 수백만 건의 그 고객 응대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이 너무나 이제 당연시되고 비대면이 아닌 것들이 꺼려지는 시대에 이제 비대면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에이전트 기반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더 많이 진화를 할 텐데 그래서 안면인식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안면인식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한다거나 인증을 하는 것들. 그래서 페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비대면 그 기술 서비스들을 에어아시아가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빅페이 얘기도 있지만 금융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하면서 여행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열심히 에어아시아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아시아가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닥 많이 관심 있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선택이었다면 지금 이제는 모두에게 필수가 되었고 필수라고 하는 이 디지털 전환은 이제는 누군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내야지만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과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에어아시아는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토니가 계속 이 전체 톡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 항공업도 지금 코로나가 잡히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여행도 더 많이 좋아질 거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쌓였던 것들을 막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소비해내고 하려고 하는 시대도 올 것 같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낙관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공존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새롭게 만들고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의 도전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토니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니의 이야기가 좀 굉장히 짧았어요.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마치 자기 회사 자랑한 것처럼 회사의 서비스들 얘기했고 회사가 하는 뭐 비즈니스들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행간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핀테크와 물류와 그다음에 도어 투 도어 내지는 그런 여행의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이것이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일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 중심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항공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겨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1회 세계 지식 포럼